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개국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저지른 충격 발언이 웃음거리가 되어 일본인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패싱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당선 연설문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수십 번 언급되는 것과 다르게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7천자 가까이 되는 연설문 중에 단 2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동안 일본의 한국 패싱이 지속되자 보다 못한 미국이 나섰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일 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있다고 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있고 국무부 고위 인사도 한일 두 나라의 고위층을 불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측 핵심 고위 인사들은 무려 15차례에 걸쳐 주로 대사관저에서 한국 정상과 대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고 못을 박으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새 총리 역시 갈등의 원인인 징용 문제 등이 이미 해결됐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여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바람에 중국에 뒤처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급해진 미국이 점점 한일 관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일본에 물으며 점점 일본의 숨통을 조여오자 미국에게는 한없이 약한 일본은 한국과 대화하려는 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과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최초로 전화로 대화를 나눴지만 기시다 총리의 강경한 태도가 여전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통화하며 한일 관계 회복 방안이나 대북 공조 등을 논의했지만 기시다는 자존심을 세우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최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월 1일에서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요. 교도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6일 총리관저에서 기후변화 대책 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보고를 받으며 COP26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논의에 공헌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합의해 지구온난화 대책을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생활로 연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일본이 말하는 주변국은 한국, 중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COP26 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는 전화통화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이전 첫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여태까지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던 일본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고 한국을 찾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일본은 현재 한국에게 역수출 규제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흔들면 한국이 일본에게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재 관련 독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지금의 한국이 성능이 더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소재를 개발한 것에 비해 일본은 최근 자국 내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신소재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구리도 금액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신소재인데요. 결국 한국의 역으로 무역 보복을 당하게 생긴 일본은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해 차라리 한국에 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느니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한일 간의 대화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 것이죠. 이처럼 미국의 압박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만 총통이 최근 대만 땅에 미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이를 지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면서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을 향해 무력 수위를 높이는 중국은
이달 초 나흘 연속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가 하면 지난 26일에는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해당 구역을 공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로부터 병력과 물자를 수송받아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계속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당연히 남중국해에서 대만과 중국이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긴박한 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 해결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적절한 발언으로 자주 무리를 빚은 아소다로가 이번엔 온난화 덕에 홋카이도의 쌀이 맛있어졌다고 망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헐레벌떡 대신 사과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외신들에게 알려진 후였습니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 25일 홋카이도 오타루시에서 중의원 선거 유세를 하며 경악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昔は北海道のお米は厄介でうまいっていうほど売れない米だったんだ。今はその北海道がやたらうまいお米を作るようになった。農家のおかげですか、農協の力ですか。違います。温度が上がったからです。温暖化だっていう悪い話じゃなくて、ここはいい方に向くものも農産物に限らずいろんなものが良くなりつつあるじゃないの。 이 과정에서 아소다로는 홋카이도 쌀 브랜드 유메피리카를 호쿠이현의 고시히카리로 잘못 말하기도 하며 무리를 빚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아소다로의 발언에 일제히 대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슬픕니다.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지 생각도 못하는 시점에서 여당의 정치가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로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공감이 안 됩니다. 자민당이 지구온난화를 유치했다는 자랑 이야기입니까? 정말 화가 난다. 여기서는 작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데 말이야.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의 일본 언론들 또한 이번 거는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자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보도를 전했습니다. 특히 도쿄신문은 지구온난화는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민당 정권도 탄소 중립 사회를 호소하고 있는데 중의원 선거 도중당의 총재와 부총재가 온난화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해 버리다니 온난화 대책의 진심도가 크게 의심받을 것 같다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홋카이도 쌀은 험한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을 수십 년에 걸쳐 한 노력 덕분에 일본 내 대표 쌀 주산지가 된 것이지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다 라고 보도하며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 일본이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요. 실제로 더 타임즈 등의 외신들 또한 잇따라 이에 대해 이번 COP 총회에 참석하는 10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연구원, 석학들이 일본 지도층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크게 놀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이번 발언에 의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아베 등 고위급 실세들도 총집합해 총선 유세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의석을 차지하며 일본 내에서도 입지가 사라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의 발언과는 다르게 지구온난화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금도 태평양 일부 저지대의 섬의 경우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선진국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 망정 일본의 지도층이 어차피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며 너무 좁은 시각으로 지구온난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아소다로의 발언은 자민당이 지구온난화 대책에 진지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인데요. 따라서 일본 내각에서는 아소다로의 이번 발언으로 추후 진행될 국제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예민한 유럽 등을 포함해 미국까지 일본을 패싱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은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과 화해하려는 분위기를 연출해 일본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바람은 그리 간단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은 회의 참석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국가가 모인 신중한 자리인 만큼 일본의 발언은 회의 참석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한 번 고립될 위기에 처하며 일본은 내부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정치 싸움에만 신경 쓰고 있을 동안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보다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내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지금과 같은 행보를 이어간다면
일본의 국제적인 입지가 한국을 추격해올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